요즘에 암호화폐 뉴스를 보면은 리플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 리플은 역대급 성장 중이죠. 근데 리플 XRP 가격은 왜 거꾸로 가는지, 성장이랑 XRP 가격이 반비례하면서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 리플이라는 회사는 사상 최고치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정작 그 회사의 핵심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 XRP 가격은 지금 연말인데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사업 성적표가 A+인데요. 오히려 토큰 가격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아이러니한 광경의 이면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부터 정리해볼까요? 이 리플 랩스 측에서 지금 그야말로 엔진 풀가동 상태입니다. 전세계 금융과 블록체인 분야에서 리플의 활동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상황인데, 이 신규 제휴, 프로젝트 추진, 사업 확장 어느 것 하나 쉬어가는 구석이 없다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리플은 여러가지 금융 관련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혔죠. 전통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를 다룰 때 필요한 기술과 면허를 가진 업체들을 이 리플이 과감하게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존 은행 시스템과 암호자산 세계를 연결하는 이런 다리를 리플이 직접 놓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개발을 했어요. 달러랑 1대1로 연동되는 리플 USD, 줄여가지고 RLUSD라는 코인인데요. 이 작년 말에 리플 레저 위에서 시험 출시됐는데 올해까지 발행량이 10억 달러치를 넘길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요즘은 이 RLUSD를 이더리움 같은 다른 블록체인에도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게 확장하는 중인데요. 리플 입장에서 RLUSD는 이 디지털 달러를 자기 손에 쥐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XRP는 이 디지털 달러를 전 세계 어디로든 순식간에 운반해줄 수 있는 택배 기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금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초고속 배송원인 XRP를 한 팀으로 묶어가지고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흐름을 혁신하겠다라는 큰 그림인 셈입니다. 이렇게 리플의 사업 동력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거고, 전통 금융권에서도 리플과 손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여러가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리플의 기술로서 이 디지털 화폐를 실험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XRP를 담은 상장 지수펀드 ETF들이 줄줄이 승인되면서 이제는 미국 월가의 펀드 자금도 XRP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XRP 가격도 함께 날아올라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였다라는 것. 이 최근에 몇 주 사이에 XRP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1 XRP당 2달러 선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힘없이 밀려나는 걸 보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고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많은데 왜 XRP 가격은 상승하기는커녕 내려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해랑 진실이 갈립니다. 이 혹자는 역시 시장은 정직하다,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리플의 성장이 전부 다 거품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격표만 보고 섣부르게 내린 판단일 수가 있다는 거. 이 현재 리플 XRP 약세가 리플 사업의 이상 신호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리플의 펀더멘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장 가격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이런 역설들이 더욱더 극명해진다라는 거. 미국 증시에 상장된 5개 XRP 현물 ETF들의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자금이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들어갔어요. 쉽고 안전한 투자 수단이 열리면서 큰손 자금이 XRP를 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정작 가격 차트는 아래로 기울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장에 오래 있던 일부 대규모 보유자들, 흔히 고래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이 고래들이 가격이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관은 조용히 매수했는데 그 틈을 타서 일부 기존 보유자들이 대량 매도를 했고, 그 힘이 현재 단기적으로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들어오는 와중에도 가격이 밀리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 연출된 배경인데요. 이런 경우에 시장에는 시간차 현상이 생깁니다. 묵묵히 사들이는 기관의 힘은 한순간에 쏟아지는 매도의 힘에 가려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기관이 사들이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매도 폭탄이 그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공급보다 수요가 우세한 국면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XRP 시장이 딱 그런 과도기적인 불균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돼 가지고요, 여기서 내던지는 물량을 중장기 투자자들이 받아내는 중인 거고, 이런 균형추가 아직은 매도 축에 기울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약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면은 결국에 균형은 뒤집힐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가격이 약세라고 해서 리플의 실적이나 사업 모델에 문제가 있다, 이런 해석은 완전히 엇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XRP 가격에 드러난 숫자는요, 시장의 단기적인 수급 흐름이랑 그리고 심리를 반영할 뿐인 거고, 그 뒤에서 돌아가는 리플의 사업 엔진들, 거시환경 변화들, 이렇게 총체적으로 고려한 지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외부 요인들이 이런 괴리를 만들고 있을까요? 첫 번째 열쇠는 거시경제 흐름이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 글로벌 경제 환경을 돌이켜보면은 이 시장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마음 놓고 뛰어들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 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상승한 물가 잡겠다면서 금리를 급격히 올렸고 또 시중의 자금줄은 확 조였습니다. 이 시중에 돈줄을 대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고 또 안전한 국채금리가 높아지면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변동성 큰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실제로 2022년 그리고 2023년을 거치면서 비트부터 알트까지 한 차례 거품이 꺼졌죠. XRP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서 분위기가 슬슬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미국 연준이 마침내 금리 인하 기조로 선회했습니다. 고금리 정책을 한참 펴다가 이제는 서서히 푸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튼 건데요. 유럽 중앙은행이라거나 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한마디로 조금 꽉 조였더니 경제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이제는 다시 풀어주자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돈이 다시 돌기 시작하겠죠. 실제로 미국도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기준금리를 잇따라 내렸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3%대 중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낮은 금리는 아니겠지만요. 최소한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안도감을 시장에 줬다라는 거.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이 신흥시장 자금이 탈출하는 이런 현상들도 조금 진정이 되고 있어요. 환율 측면에서 보자면은 달러 인덱스가 예전 고점보다는 내려온 상태라서 이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만 쳐다보던 곳에서 다시 분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겠죠. 전쟁과 지정학적인 긴장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경기가 너무 식어버리는 이 경기 둔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긴 하더라도 다들 한편으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괜찮다 싶기 전까지는 이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을 다시 풀긴 어렵다라는 거고 결국에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은 긴 가뭄 끝에 첫 번째 단비가 내리는 이 정도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마른 논밭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요. 적어도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정도라고나 할까요? 이런 시기에서는 농부들, 즉 시장 투자자들도 일단 반가워하면서도 혹시나 비가 또 끊기진 않을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정책 변화 조짐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반색은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시 환경을 리플 XRP 상황에 대입을 해볼까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위축이에요. 이 새로운 사이클이 올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장 투자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겠죠. 비트코인 같이 검증된 대장주에는 그나마 관심이 이어지겠지만 알트 쪽에서는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러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어질 겁니다. 리플 XRP도 바로 그 알트코인 무리에 속합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 데이터를 보면은 비트에 투자되는 돈 대비했을 때 알트로 가는 돈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요. 모두가 조심할 때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쪽으로만 돈이 가는 겁니다. XRP는 분명히 튼튼한 기본 면모를 갖춘 이런 자산이겠지만요. 그래도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비트보다는 변동성이 더 크고 또 리스크가 있는 코인으로 여겨질 테니까요. 시장 전체가 움츠러든 국면에서는 이런 인식 자체가 가격을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 리플의 호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썰렁하면은 기대만큼의 탄력을 받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기술적인 수급 구조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XRP 가격 하락 배경에는 대규모 매물이 출회된 것이 큰데요. 왜 하필 지금 그런 매도가 나왔을까? 이 거시 환경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같은 때에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이 연말을 앞두고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올해 수익이 난 사람이라면요. 이쯤에서 팔아가지고 실현 이득을 챙기고 싶어 할 거고 또 손실인 사람들은 세금상의 이득을 보려고 손절 매물을 내놓기도 할 겁니다. 특히나 ETF 출범으로 가격이 한번 출렁했을 때를 틈타서 오랜 시간 버티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면도 분명히 있어요. 마치 마른 장작더미 위에 불꽃이 튀면서 확 타올랐다가 그 불에 오래 쌓인 낙엽까지도 같이 타버린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덕분에 한때 XRP 가격을 2달러 중반 위로 밀어올렸던 랠리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과정에서 이 낙엽 태우기, 이 매물 소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격 조정이 온 만큼 이제 남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의지가 강한 홀더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또 무엇보다 새로 진입한 기관 자금은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면서 금방 떠날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성된 낮은 가격대는 오히려 단단한 매수층이 받쳐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XRP의 강점은 단기 급등이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힘이 붙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물 기준으로만 접근하셔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급하게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평단 관리하면서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같이 가져가는 방식이겠죠. 이런 기준을 정리한 자료는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볼까요? XRP의 가격이 약세인 이유는 거창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단순해요. 이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 차이랑 시간 차입니다. 멀리 보는 자랑 눈앞을 보는 자의 싸움이라고 해도 좋아요. 리플의 기업 가치를 믿고 느긋하게 사모으는 세력이랑 당장 분위기에 눌려서 던지는 세력이 부딪히게 되면서 이때부터 나타나는 착시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착시는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나요? 펀더멘탈은 결국에 제 가치를 찾기 마련인 거고 리플의 사업 성과가 실적으로 증명되고 또 거시경제 환경이 한층 더 투자 친화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시장의 눈도 서서히 그쪽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금리가 더 내리고 경기 불안이 찾아들면은 굳이 안전한데 낮은 수익률인 자산만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앞다퉈가지고 찾게 되는 게 바로 성장성이 큰 자산입니다. 마치 봄이 오면은 움츠렸던 동물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 시중 자금들도 다시 위험자산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시점에 리플 그동안 사업 잘해놨잖아 이러면서 시장이 재평가에 나설 가능성이 높겠죠. 이 지금까지는 일부 매니아들만 높게 쳐주던 리플의 가치가 그제서야 대중의 평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언제 그런 전환점이 올지는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1개월 뒤일지, 분기 후일지, 반년이나 더 걸릴지 이 시장 상황에 달려있겠죠. 만약에 내년 1분기쯤에 경기가 더 안 좋다는 신호가 나오면은 오히려 중앙은행들이 서둘러서 돈풀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경기가 무난하면은 서서히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시나리오 공간에 중요한 건요. 리플의 펀더멘털이 망가진 게 아닌 이상 이런 가격들 그리고 가치의 괴리는 언젠가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리플은 전방위로 미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국제송금망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실험들도 리플의 기술과 리플 레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의 디지털화라는 이 시대 흐름의 중심에서 XRP가 활용될 수 있는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인 거고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갈수록 XRP의 실질적인 쓰임새,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할 테고요. 이 시장은 결국에 그 가치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 나타나는 이 가격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겠죠.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가격 하락만 보고 리플의 미래를 어둡게 단정하려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가려진 구조적인 흐름을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이 시장 변수가 많다라는 거, 가치랑 가격이 언젠가 만난다고 해도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다른 돌발 변수는 없을지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균형 잡힌 시각과 원칙입니다. 남들이 두려워서 팔 때 그 공포에 같이 휩쓸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동시에 본인의 리스크 관리 원칙은 확실히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에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해두면 마음의 여유를 갖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리플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는다면 분할 매수 같은 방법으로 서서히 포지션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어줄 겁니다. 이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가 있고요. 올라가면 기존에 다 받은 물량이 수익을 내니까 평균 가격 낮추면서 대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XRP 비중이 너무 커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라면 이번 기회에 일부 익절이나 손절을 해서 비중을 줄여나가고 또 심리적인 부담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투자의 정답은 없겠지만요. 딱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공포에 팔고 환호에 사는 행동만큼은 경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리플의 현재 상황을 보면요. 많은 분들께서 공포에 팔고 있을 때 정작 리플과 기관은 조용히 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역사가 반복되어 준다면 이런 구도가 언젠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결국에 가치가 있는 자산은 헐값의 시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XRP의 가격표만 보고 리플의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이 지금 가격은 시장의 일시적인 체스판 움직임일 뿐이지 그 뒤에서 리플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판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투자 시장에서 늘 100%는 없죠. 언제나 변동성은 우리의 시험대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눈앞의 숫자에 담긴 공포랑 이면의 가치를 모두 보는 눈을 기르신다면요. 이 남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리플은 현재 역대급 사업 확장을 이루고 있고요. 그 엔진은 또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시장은 아직까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갭들이 메워지는 순간 이 지금의 낮은 평가가 오히려 행운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섣부른 절망도 또 근거 없는 확신도 경계하시면서 이런 큰 흐름들을 이해하시고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가격표는 거짓말할 수 있어도 펀더멘털은 결국에 죗값을 한다. 그래서 XRP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싸니까 나쁜 코인이네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반쪽짜리 진실일 수 있습니다. 이 눈을 들어가지고 숲을 보고 또 길을 보는 이런 큰 그림의 투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견디고 있는 불안한 변동성은 어쩌면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잠깐 지불하고 있는 이런 가격일 뿐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확인한 이 리플의 견고한 사업 확장, 그리고 기술력은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손에 쥐게 될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눈앞에 시세판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 기업의 본질까지 흔들린 건 아니겠죠. 남들이 가격표만 보고 또 두려워할 때 그 이면의 가치를 꿰뚫어보고 묵묵하게 인내하시는 분들만이 결국에 달콤한 열매를 맛볼 자격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가 흔들리는 숫자가 아니라 이 단단한 가치를 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게 가져가려면 그때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미리 세워둔 기준과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투자 시장을 길게 바라보고 싶으시다면은, 그리고 리플을 포함한 내 타점을 조금 더 편안하게 들고 가고 싶으시다면 이 나만의 적당한 시나리오 하나쯤은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그걸 미루고 시장 분위기에 맡겨버리곤 합니다. 이 시장이 좋고 또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아직은 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만 계속 커지고 그 생각이 확신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위험에 대한 대비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기대만 쌓아둔 상태에서 갑자기 하락이 시작될 때입니다. 오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버티다가 또 막상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팔아야 되나 버텨야 되나, 지금 파는 게 맞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끝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들의 대부분은 사실 미리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가격에서 급락이 나와도 나는 괜찮은가 스스로에게 미리 물어보시는 건데, 만약에 정말로 리플이 이 자리에서 내려와도 상관없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는 구간인 거고, 반대로 이 가격에서 다시 급락이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때는 일부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선택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응이 되어줄 겁니다. 이 결국에 투자라는 게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인 거고, 이 리플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미리미리 기준을 세워둔 사람은요, 하락에도 덜 불안하고 상승에도 덜 욕심을 내게 되는데, 그렇게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시장을 오래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살아남는 쪽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이런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붙거나 조정이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